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후를 위협하는 가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평생 사랑하고 아낀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 때문에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행복한 노년이 무너집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참습니다. 가족이니까 견딥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도 중요합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문제를 꼭 기억하세요. 미리 대비하세요.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의존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평생 주고 또 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취업을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었는데도 일을 안 합니다. 취업을 안 합니다. 집에서 놉니다. 게임을 하거나 쉽니다. 부모가 먹여 살립니다. 용돈을 줍니다. 생활비를 줍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70대, 80대가 됩니다. 아직도 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나지만 말을 못합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사업 자금을 계속 요구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큰 돈 벌어서 갚을게요. 믿고 줍니다. 평생 모은 돈을 넣습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사업은 어렵습니다. 10개 중 9개가 망합니다. 돈이 날아갑니다.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또 줍니다. 또 실패합니다. 반복됩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없어집니다.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자식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궁핍해집니다.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합니다. 자녀가 빚을 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생겼습니다. 카드 빚이 쌓였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이것만 갚아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갚아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부모 마음이 약해집니다. 갚아줍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갚습니다. 하지만 또 빚이 생깁니다.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부모는 돈이 없어집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넘겼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부모 허락 없이 받습니다. 명의가 자녀니까 가능합니다.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받습니다. 자기 사업에 씁니다. 실패합니다. 대출을 못 갚습니다.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깁니다. 부모가 쫓겨납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손주 교육비를 계속 요구합니다. 손주가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자녀가 그것을 압니다. 학원비를 달라고 합니다. 아이 교육이 중요해요. 좋은 학원 보내야 해요. 매달 줍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이 나갑니다. 과외비도 달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달라고 합니다. 학기마다 몇백만 원씩 나갑니다. 유학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몇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줍니다. 부모의 연금이 다 나갑니다. 저축한 돈이 줄어듭니다.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요?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살아갈 돈이 없어집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자식에게 다 줬는데 정작 자신은 가난해집니다. 자녀는 또 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진 것을 모릅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가 나지만 말을 못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울해집니다. 자녀와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뭐 했나? 후회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하세요. 이것까지만 줄 수 있어. 명확히 말하세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세요. 자녀가 서운해해도 단호해야 합니다. 애노라고 말하세요. 안 되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독립을 유도하세요. 취업하라고 하세요. 스스로 벌어 살라고 하세요. 30대가 넘었으면 독립해야 합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필요합니다. 계속 의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망칩니다. 보증을 절대 서지 마세요.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은 못 선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서운해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보호하세요. 집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두세요. 절대 넘기지 마세요. 통장도 자녀에게 맡기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노후 자금은 따로 보관하세요. 정기예금에 넣으세요. 쉽게 못 찾게 하세요. 자녀 몰래 관리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정 설계사와 상담하세요. 얼마를 줘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객관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가족회의를 하세요. 형제자매를 모두 모으세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한 자녀에게만 주면 안 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부부 사이에 끼어듭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이 생깁니다. 가운데 낀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가족관계가 깨집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생깁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아들을 잘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집안일 좀 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니? 며느리가 섭섭해합니다.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가운데 끼입니다. 엄마 편을 들면 아내가 화냅니다. 아내 편을 들면 엄마가 서운해합니다. 힘듭니다. 부부 싸움이 생깁니다. 당신 엄마가 문제야. 싸움이 잦아집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시어머니 탓을 합니다. 손주 양육 문제로 싸웁니다. 할머니 방식과 엄마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서로 간섭합니다.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엄만데 왜 간섭하세요? 화가 납니다. 시어머니도 섭섭합니다. 손주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서로 오해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위와 갈등이 생깁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듭니다. 딸을 잘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잘 안 버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사위가 섭섭해합니다. 장인어른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에게 말합니다. 딸이 가운데 끼입니다. 아빠와 남편 사이에서 힘듭니다. 부부 싸움이 생깁니다. 당신 아버지가 문제야.
관계가 나빠집니다. 동거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 부부와 함께 삽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간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며느리나 사위가 답답해합니다. 우리 집인데 왜 간섭하세요? 충돌이 생깁니다. 부모도 불편합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맘 편히 모십니다. 내 집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요? 가족관계가 깨집니다. 자녀와 사이가 나빠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원수가 됩니다. 명절에 만나기 어색합니다. 손주를 못 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합니다.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자녀가 중간에서 힘듭니다.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노후가 외롭습니다. 자녀와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냅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 부부의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세요. 물어보지 않으면 침묵하세요. 며느리나 사위를 인정하세요. 내 자녀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믿고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손주 양육은 엄마 방식을 따르세요. 엄마가 주 양육자입니다. 엄마 방식을 존중하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간섭은 안 됩니다. 선을 지키세요. 거리를 두고 사세요. 가능하면 따로 사세요. 차로 30분 거리가 적당합니다. 가깝지만 따로 삽니다. 서로 편합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면 명확한 규칙을 정하세요. 부엌 사용, 거실 사용 등 역할을 나누세요. 서로 영역을 존중하세요.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잘한 것을 인정하세요. 비판을 줄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먼저 사과하세요. 실수했으면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간섭했구나. 관계가 회복됩니다. 셋째,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재산 분배 문제로 자녀들이 싸웁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다툽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싸웁니다. 나는 얼마 받을 거야. 형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 서로 따집니다. 세물합니다. 부모 앞에서 싸웁니다.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나. 슬픕니다. 한 자녀에게만 많이 줬다면 다른 자녀들이 서운해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형만 챙겨줘요? 나는 자식도 아니에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형제간에 싸웁니다. 유언장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몰라 자녀들이 싸웁니다. 나는 이만큼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더 받아야 해. 법정 상속 비율대로 하면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더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부모 모시고 살았어. 나는 병원비를 많이 냈어. 서로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싸움이 길어집니다.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형제간의 원수가 됩니다. 평생 연락을 안 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자녀에게만 많이 줬다면 다른 자녀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건 불공평해. 유언장이 잘못됐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겁니다.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이 불행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재산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짐이구나. 슬픕니다. 노후가 불행합니다. 죽고 난 후에도 가족이 불행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평생 연락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안 만납니다. 손주들도 사촌끼리 안 만납니다. 가족이 깨집니다. 부모가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세요. 명확하게 쓰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유도 쓰세요. 왜 그렇게 나눴는지 설명하세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세요. 공증을 받으세요. 법적 효력을 갖게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공평하게 나누세요. 가능하면 균등하게 나누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한 자녀에게만 많이 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차이를 두려면 이유를 설명하세요. 큰아들은 이미 집을 사줬다. 그래서 작은아들에게 더 준다. 명확히 하세요. 생전에 자녀들과 이야기하세요. 유언장 내용을 미리 알리세요. 이해시키세요. 납득하게 하세요. 나중에 분쟁을 줄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합법적으로 준비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나 죽으면 이거 내 거야. 이런 말하지 마세요. 다른 자녀가 들으면 섭섭합니다. 조용히 처리하세요. 넷째, 자녀가 부모를 학대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왜 이것도 못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반말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서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방임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데 돌봐주지 않습니다. 밥을 안 챙겨줍니다. 알아서 드세요. 혼자 굶습니다. 병원에 안 데려가 줍니다. 아파도 방치합니다. 혼자 있습니다. 말벗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신체 폭력을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때립니다. 믿기 어렵지만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그렇습니다. 밀칩니다. 때립니다. 부모가 다칩니다. 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창피합니다. 자식이니까 참습니다. 경제적 학대를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 돈을 마음대로 씁니다. 통장을 빼앗습니다. 연금을 가로챕니다. 부모는 돈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못 삽니다. 약을 못 삽니다. 부모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합니다. 집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부모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스트레스로 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죽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자살을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고립됩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자녀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친구를 못 만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혼자 견딥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참지 마세요. 학대입니다. 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에 전화하세요. 노인 학대입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세요.
1577-1389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다른 자녀에게 말하세요. 친구에게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폭력을 당하면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녹음을 하세요. 욕하는 것을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떨어져 사세요. 함께 살지 마세요. 따로 사세요. 요양원도 고려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재산을 보호하세요. 통장을 자녀에게 맡기지 마세요.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필요하면 고소하세요. 자식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5째, 자녀의 이혼 문제에 휘말립니다. 자녀가 이혼을 합니다. 부모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경제적 부담이 생깁니다. 이혼한 자녀가 돌아옵니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생활비를 줘야 합니다. 위자료를 내야 한다면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큰 돈이 나갑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손주 양육비도 부모가 부담합니다. 이혼한 자녀가 양육권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생활비, 학원비를 댑니다. 부담이 큽니다. 손주를 떠맡아 키웁니다. 이혼한 자녀가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손주를 맡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웁니다. 70대, 80대가 어린아이를 키웁니다.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버거웁니다.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밥을 해줍니다. 씻깁니다. 재웁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지칩니다.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친구를 못 만납니다. 여행을 못 갑니다. 손주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녀 이혼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합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딸이 이혼했어. 말하기 창피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녀가 우울해하면 걱정됩니다. 괜찮아질까? 밤잠을 못 잡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전 배우자와 갈등이 생깁니다. 손주 면접 교섭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전 며느리나 전 사위와 손주를 두고 싸웁니다. 서로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법정 다툼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요?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계획이 틀어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스트레스로 병이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자신의 삶이 없어집니다. 손주 키우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노후를 즐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선을 명확히 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정하세요. 이것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명확히 말하세요. 경제적 지원 한도를 정하세요. 월 얼마까지만 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세요. 손주 돌봄도 한계를 정하세요. 매일은 힘들다고 하세요. 일주일에 며칠만 가능하다고 하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라고 하세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게 하세요. 이혼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자녀도 성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 상담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쉬어야 할 때 쉬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자신의 삶을 사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문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의존합니다. 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둘째, 자녀 부부 사이에 끼어듭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셋째,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세요. 넷째, 자녀가 부모를 학대합니다.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다섯째, 자녀 이혼 문제에 휘말립니다. 한계를 명확히 하세요. 가족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소중합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노후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희생하지 마세요.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말하세요. 애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 문제는 흔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노후 문제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